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밤마다 이유 없이 몸이 가려워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특정 부위가 계속 신경 쓰여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불편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우,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발견한 노인 가려움증의 5가지 위험 신호와 그 뒤에 숨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귀한 지혜를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함께 이 소중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5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특히 노인 환자분들과 깊이 소통하며 그분들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한 가지는 작은 증상이 큰 병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등이라는 점입니다. 가려움증, 언뜻 보기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죠.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야 라며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 특히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죠.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또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시는 자녀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72세 김명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오른쪽 귀 뒤가 몇 달째 가려워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샴푸도 바꿔보고 연고도 발랐지만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요. 밤마다 긁다 피가 나요. 할머니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죠. 처음엔 저도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떠올렸지만 할머니가 잇몸 출혈과 어지럼증을 함께 겪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검사를 통해 밝혀진 건 만성 백혈병이었어요. 다행히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으셨기에 조기에 발견했고 치료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신다고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시작입니다. 김영순 할머니처럼 가려움증이라는 작은 신호를 통해 큰 병을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의 사례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드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을 지킬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처방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위험 신호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귀 뒤가 간지러워 손이 자꾸 가본 적 있으신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 느낌. 혹시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72세 김명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오른쪽 귀 뒤가 몇 달째 가려워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이게 뭐예요? 샴푸도 바꿔보고 약국에서 연고도 사발랐지만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밤마다 긁다 보니 피까지 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지침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자니 하루하루가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그래서 할머니께 최근 생활 변화를 물어봤죠. 새 비누를 썼는지, 귀걸이를 바꿨는지, 혹시 새 음식을 드셨는지.
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무심코 덧붙인 한마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박사님, 요즘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몸에 멍도 쉽게 생겨요.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구나. 김영순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시던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손주들 자랑하며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시던 분이죠. 그런데 몇 달째 이어진 가려움증은 할머니의 일상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뭐 큰 병이겠어요.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려 했지만 눈가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요. 이 가려움증이 뭔가를 말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함께 찾아봅시다. 저는 즉시 혈액 검사를 권했어요. 사실 기디 가려움증이 심각한 병과 연결될 거라고는 할머니도 저도 처음엔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백혈병. 할머니의 혈액 속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세포들이 피부신경을 자극해 귀 뒤에 끊임없는 가려움증을 일으킨 거였어요. 할머니는 결과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암이라니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 말씀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곧바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어요. 이제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김영순 할머니는 그 가려움증 덕분에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만성 백혈병은 초기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할머니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며 건강을 되찾으셨죠. 몇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박사님, 요즘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가려움증도 사라졌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가 할머니의 삶을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분의 사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뒤 가려움증은 드물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몇 주 이상 지속되고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이제 이 가려움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이 가려움증 뒤에 숨은 과학적 이유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셨죠? 귀 뒤 가려움증이라는 작은 신호가 어떻게 할머니의 삶을 바꿨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가려움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시간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신호인 귀 뒤 가려움증 뒤에 숨은 과학적 이유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나눠드릴게요. 먼저 김영순 할머니의 가려움증은 만성 백혈병이라는 병에서 비롯됐습니다. 백혈병은 쉽게 말해 혈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병이에요. 우리 몸의 혈액은 산소를 나르고 감염과 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백혈병에서는 백혈구 같은 세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늘어나면서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만성 백혈병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내다 뒤늦게 발견하곤 해요. 하지만 드물게 이 병은 피부 가려움증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흐르며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귀 주변은 특히 혈관과 신경이 촘촘히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비정상 세포가 신경을 건드리면 마치 누가 계속 간지럽히는 것처럼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백혈병 환자의 약 50%가 피부 가려움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김영순 할머니처럼 이 신호를 통해 병을 일찍 발견한 분들에겐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단서였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하다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나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영순 할머니의 가려움증이 특별했던 점은 뭘까요? 바로 그 가려움증이 몇 주 이상 지속됐고 샴푸나 연고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할머니는 잇몸 출혈, 쉽게 생기는 멍, 어지럼 같은 다른 증상도 함께 겪고 계셨죠. 이런 동반 증상들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등이었어요. 저는 50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나이 탓이겠지라며 넘기지 말아야 해요. 할머니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김영순 할머니는 가려움증을 참지 않고 병원을 찾으셨고 그 덕분에 만성 백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치료는 약물로 시작됐고 할머니는 몇 달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죠.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예전처럼 웃음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그 사진, 손주들과 함께 햇살 아래서 웃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박사님, 이렇게 다시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디 가려움증이 모두 백혈병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멍, 출혈, 어지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혈액검사 하나로도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첫걸음이에요. 자,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디 가려움증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면 이제 또 다른 신호를 만나볼까요? 다음은 등 한가운데 가려움증이 보내는 놀라운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이 신호를 통해 생명을 구했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등 한가운데가 간지러워 손이 닿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불편함이 단순한 피부 문제일 거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등 가려움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신호가 되었는지에 대한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이 작은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게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등 중앙 한 지점이 6개월째 가려워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손이 닿지도 않아서 며느리한테 부탁해서 긁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안 없어져요. 할아버지는 농담처럼 말씀하시며 웃으려 하셨지만 등빛엔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자마자 이게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던 분이죠. 그런데 이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점점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최근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새 비누나 로션을 썼는지, 옷 소재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그런 건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무심코 덧붙인 한마디가 제 주의를 끌었죠. 근데 박사님, 요즘 입맛이 없고 배가 자주 더부룩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좀 더 자세히 증상을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체중이 줄었다거나 피곤함이 심해졌다거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러고 보니 몇 달 사이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죠.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초음파와 CT 검사를 받아보시자고 권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무슨 큰 병이겠어요? 그냥 연고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우리 몸은 늘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요. 이 가려움증이 뭔가를 말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함께 확인해 봅시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 머리에 작은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종양이 생기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박민수 할아버지는 이 등 가려움증 덕분에 병을 일찍 찾아낼 수 있었죠. 다행히 종양은 초기 단계였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할아버지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밝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박사님, 그 가려움증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지금은 입맛도 돌아오고 다시 바둑 두러 경로당에 나가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등 가려움증은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식욕 저하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 이 가려움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췌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과학적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다음으로 이 신호의 원인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 가려움증이 단순한 불편함이라 얼마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지 느끼셨죠? 할아버지가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으신 덕분에 췌장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왜 등 한가운데 가려움증이 췌장 문제와 연결된 걸까요? 그리고 이 신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오늘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한 배운 경험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가려움증의 원인을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나눠볼게요. 먼저 박민수 할아버지의 가려움증은 췌장 머리에 생긴 종양 때문에 생겼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 췌장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흐르도록 돕는 통로 역할도 하죠. 그런데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이 통로가 막히면서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요. 그러면 담즙 속 성분들이 혈액으로 스며들게 되고 이 성분들이 피부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등 중앙 부위는 신경이 민감하게 분포한 곳이라 이런 자극이 가려움증으로 잘 나타난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의 약 20%가 초기 증상으로 피부 가려움증을 느낀다고 해요. 이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박민수 할아버지처럼 이 신호를 통해 병을 일찍 발견한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단서였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우리 몸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해요. 췌장암은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 병이에요. 하지만 몸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박민수 할아버지의 경우 등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지속됐고 연고나 보습제로도 나아지지 않았죠. 게다가 식욕 저하, 복부 더부룩함, 체중 감소 같은 동반 증상이 함께 나타났어요. 이런 증상들은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려움증이 왜 특별했을까요? 중요한 건 지속성과 동반 증상이에요. 할아버지의 가려움증은 몇 주를 넘어 몇 달 동안 이어졌고 일반적인 피부 관리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원인이 있음을 암시했죠.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우리 몸은 늘 솔직하게 말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나이 탓이라며 가볍게 넘길 때 생기는 거죠. 박민수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할아버지는 그 가려움증을 참지 않고 병원을 찾으셨고 초음파와 CT 검사로 췌장 종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종양은 초기 단계였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했죠. 수술 후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웃음을 나누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사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사님, 그 가려움증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등 가려움증이 모두 췌장암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식욕 저하, 소화불량,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간단한 초음파 검사 하나로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에요. 자,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등 가려움증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면 이제 또 다른 신호를 만나볼까요? 다음은 항문 가려움증이 보내는 놀라운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이 신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았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항문이 간지러워 말하기 꺼려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망해서 그냥 참거나 약국 연고로 해결하려 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항문 가려움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겁니다. 제 진료실을 방문하신 75세 이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이 신호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들여다볼게요. 이명자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얼굴이 살짝 붉어져 계셨어요. 한참 망설이시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죠. 박사님, 좀 민망한데? 항문이 6개월째 가려워요. 특히 밤에 심해서 잠을 못 자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부끄러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잘하셨어요. 함께 원인을 찾아봅시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라보셨지만 가려움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처음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련이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가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던 분이셨어요. 손주들과 찐빵을 만들어 먹는 게 낙이던 분이 이 가려움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쳐 점점 기운이 빠지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증상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가려움증 외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배변이 달라졌다거나 변해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러고 보니 요즘 배변이 불규칙해요. 변이 묽을 때도 있고 가끔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죠. 이 가려움증은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저는 할머니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자고 권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그런 검사가 필요할까요? 그냥 연고로 낫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이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우리 몸은 늘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요. 이 가려움증이 뭔가를 말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꼭 확인해 봅시다. 검사 결과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직장에 5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직장은 대장의 끝부분에 있는 장기로 종양이 생기면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명자 할머니는 이 항문 가려움증 덕분에 병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었죠. 다행히 종양은 초기 단계였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할머니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박사님, 그 민망한 가려움증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다시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항문 가려움증은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지속되고 배변 변화나 혈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자, 이 가려움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직장암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과학적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다음으로 이 신호의 원인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항문 가려움증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지 느끼셨죠? 민망해서 말하기 어려운 증상이었지만 할머니가 용기를 내 병원을 찾으신 덕분에 직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왜 항문 가려움증이 직장암과 연결된 걸까요? 그리고 이 신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오늘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가려움증의 원인을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나눠볼게요. 먼저 이명자 할머니의 가려움증은 직장에 생긴 종양 때문에 생겼습니다. 직장은 대장의 끝부분, 항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장기예요. 이곳에 종양이 생기면 소화된 음식이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주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항문은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분포한 부위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직장암 종양이 신경 근처에 자리 잡으면 그 자극이 가려움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직장암 환자의 약 15%가 초기 증상으로 항문 가려움증을 느낀다고 해요. 이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명자 할머니처럼 이 신호를 통해 병을 일찍 발견한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열쇠였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우리 몸의 지혜에 감탄해요. 직장암은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 병이에요. 하지만 몸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명자 할머니의 가려움증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했어요. 첫째, 6개월 동안 지속됐고 약국 연고나 일반적인 피부 관리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둘째, 배변이 불규칙해지고 변에 피가 섞이는 등의 동반 증상이 있었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려움증이 왜 중요한 신호였을까요? 바로 지속성 동반 증상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가려움증은 몇 주를 넘어 몇 달 동안 이어졌고 특히 밤에 더 심해져 잠을 방해했어요. 여기에 변의 변화와 혈변 같은 증상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더 심각한 원인이 있음을 암시했죠.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우리 몸은 늘 솔직하게 말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부끄러워하거나 별거 아니겠지라며 넘길 때 생기는 거예요. 이명자 할머니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강력합니다. 몸의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할머니는 항문 가려움증을 참지 않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병원을 찾으셨죠. 그 용기 덕분에 대장 내시경 검사로 직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종양은 5cm 크기였지만 초기 단계였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했어요. 수술 후 할머니는 건강한 생활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매주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사진, 손주들과 함께 찐빵을 만들며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사님, 그 가려움증이 제 삶을 돌려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여러분, 항문 가려움증이 모두 직장암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달 이상 지속되고 특히 배변 변화나 혈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대장 내시경 같은 간단한 검사로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에요. 자,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항문 가려움증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면 이제 또 다른 신호를 만나볼까요? 다음은 한쪽 종아리 가려움증이 보내는 놀라운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이 신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았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한쪽 다리가 이유 없이 간지러워 손이 자꾸 갔던 적 있으신가요? 벌레에 물린 걸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한쪽 종아리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0세 최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이 신호의 의미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최영철 할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왼쪽 종아리 한 지점이 3개월째 가려워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다른 데는 괜찮은데 왼쪽 종아리 이 부분만 자꾸 긁게 돼요. 처음엔 벌레에 물린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농담처럼 말씀하시며 껄껄 웃으셨지만 표정엔 피로와 불안이 살짝 묻어났죠. 할아버지는 평소 낚시를 즐기시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던 분이셨어요. 동네 친구들과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낙이던 분이 이 가려움증 때문에 점점 기운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밤에 잠을 자다 깨서 긁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게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최근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새 신발이나 양말을 썼는지, 피부가 건조해질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그런 건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무심코 덧붙인 한마디가 제 주의를 끌었죠. 근데 박사님, 요즘 좀 피곤하고 밤에 땀이 많이 나요. 옷이 다 젖을 정도예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가려움증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좀 더 자세히 증상을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체중이 줄었다거나 열이 나는 느낌이 들었다거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러고 보니 몇 달 사이에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죠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가려움증이 더 심각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아보시자고 권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무슨 큰 병이겠어요? 그냥 연고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망설이셨지만 저는 따뜻하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우리 몸은 늘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요. 이 가려움증이 뭔가를 말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함께 확인해 봅시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림프종이 확인된 거예요. 림프종은 우리 몸의 림프계, 즉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에 생기는 암이에요. 이 병은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질 수 있지만 최영철 할아버지는 이 종아리 가려움증 덕분에 병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었죠. 다행히 림프종은 초기 단계였고 6차례 항암 치료로 완치되셨어요. 치료 후 할아버지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박사님, 그 가려움증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요즘 다시 낚시터에 나가요. 물고기들이 날 기다리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웃음이 터졌죠. 최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한쪽 종아리 가려움증은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지속되고 피로, 야간 발한, 체중 감소 같은 증상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 이 가려움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림프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과학적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다음으로 이 신호의 원인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최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쪽 종아리 가려움증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지 느끼셨죠? 할아버지가 그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으신 덕분에 림프종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왜 한쪽 종아리 가려움증이 림프종과 연결된 걸까요? 그리고 이 신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오늘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가려움증의 원인을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나눠볼게요. 먼저 최영철 할아버지의 가려움증은 림프종이라는 병 때문에 생겼습니다. 림프종은 우리 몸의 림프계, 즉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에 생기는 암이에요. 림프계는 전신에 퍼져있는 림프절과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감염과 싸우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림프종이 생기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림프절이나 혈관을 통해 퍼지면서 몸의 여러 부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는 림프절과 혈관이 연결된 부위라 이런 비정상 세포가 피부신경을 건드리면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국제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림프종 환자의 약 30%가 초기 증상으로 피부 가려움증을 느낀다고 해요. 이 숫자는 꽤 크죠? 최영철 할아버지처럼 이 신호를 통해 병을 일찍 발견한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단서였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우리 몸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해요. 림프종은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 병이에요. 하지만 몸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최영철 할아버지의 가려움증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했어요. 첫째, 왼쪽 종아리 한 지점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됐고 연고나 일반적인 피부 관리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둘째, 피로감, 야간 발한, 체중 감소 같은 동반 증상이 함께 나타났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려움증이 왜 중요한 신호였을까요? 바로 지속성과 특정 부위의 특징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가려움증은 한쪽 종아리 특정 부위에만 나타났고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게다가 피로, 밤에 옷이 젖을 정도로 나는 땀,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더 심각한 원인이 있음을 암시했죠.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우리 몸은 늘 솔직하게 말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별거 아니겠지라며 가볍게 넘길 때 생기는 거예요. 최영철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강력합니다. 몸의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할아버지는 종아리 가려움증을 참지 않고 병원을 찾으셨고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로 림프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병은 초기 단계였고 6차례 항암 치료로 완치되셨어요. 치료 후 할아버지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다시 낚시터에 나가 강가에서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사진, 낚싯대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사님, 그 가려움증 덕분에 물고기랑 다시 만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죠. 여러분, 한쪽 종아리 가려움증이 모두 림프종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달 이상 지속되고 특히 피로, 야간 발한,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혈액검사나 간단한 조직검사로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에요. 자, 최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종아리 가려움증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면 이제 또 다른 신호를 만나볼까요?
다음은 가슴 부위 가려움증이 보내는 놀라운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자분이 이 신호를 통해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가슴 부위가 이유 없이 간지러워 손이 자꾸 갔던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는 가슴 부위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7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이 신호의 의미를 함께 들여다볼게요. 정미경 할머니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오른쪽 가슴 아래가 4개월째 가려워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발진도 없는데 계속 가려워요. 처음엔 그냥 피부가 건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피부가 좀 거칠어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불안과 피로가 섞여 있었죠. 저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자마자 이게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평소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삶의 기쁨을 누리시던 분이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게 낙이던 분이 이 가려움증 때문에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고 하셨죠. 박사님, 밤에 자꾸 긁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뭔가 잘못된 걸까 걱정돼요. 저는 할머니께 최근 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새 비누나 로션을 썼는지, 옷 소재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그런 건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무심코 덧붙인 한마디가 제 주의를 끌었죠. 근데 박사님, 가슴 피부가 요즘 좀 이상해요.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가려움증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저는 할머니께 좀 더 자세히 증상을 물었어요. 할머니, 가려움증 외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가슴에 열감이 있다거나 피부 색깔이 변한 것 같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러고 보니 가슴이 좀 따끔거리고 피부가 약간 붉어진 것 같아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죠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 가려움증이 더 심각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유방촬영술과 조직검사를 받아보시자고 권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그런 검사가 필요할까요? 그냥 포습제 바르면 낫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이셨지만 저는 따뜻하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우리 몸은 늘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요. 이 가려움증이 뭔가를 말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함께 확인해 봅시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과 달리 뚜렷한 혹 없이 피부 증상으로 시작되는 드문 암이에요. 이 병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하죠. 하지만 정미경 할머니는 이 가슴 가려움증과 피부 변화 덕분에 병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암은 초기 단계였고 치료를 시작하며 완치되셨어요. 치료 후 할머니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박사님, 그 가려움증이 제 삶을 살렸어요. 요즘 손주들과 시장에 가서 장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 말씀에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죠.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가슴 부위 가려움증은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지속되고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 이 가려움증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염증성 유방암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과학적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다음으로 이 신호의 원인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부위 가려움증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지 느끼셨죠?
할머니가 그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으신 덕분에 염증성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왜 가슴 부위 가려움증이 이런 드문 암과 연결된 걸까요? 그리고 이 신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오늘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가려움증의 원인을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나눠볼게요. 먼저 정미경 할머니의 가려움증은 염증성 유방암이라는 병 때문에 생겼습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과는 다르게 뚜렷한 혹 시 유방 피부와 림프관을 침범하는 드문 암이에요. 이 암은 유방 조직 안에서 암세포가 림프관을 막거나 피부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그 결과 피부가 가려워지거나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어지고 붉어지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염증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1.5%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 때문에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좌우한다고 해요. 정미경 할머니처럼 이 신호를 통해 병을 일찍 발견한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단서였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우리 몸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해요. 염증성 유방암은 초기엔 뚜렷한 혹이 없어서 발견이 어려운 병이에요. 하지만 몸은 피부 가려움증이나 변화 같은 신호를 통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정미경 할머니의 가려움증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했어요. 첫째, 오른쪽 가슴 아래 특정 부위에서 4개월 이상 지속됐고 보습제나 일반적인 피부 관리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둘째,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어지고 약간 붉어지는 동반 증상이 있었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려움증이 왜 중요한 신호였을까요? 바로 지속성과 피부 변화의 특징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가려움증은 몇 달 동안 계속됐고 발진 없이 특정 부위에만 나타났어요. 게다가 피부가 거칠어지고 붉어지는 변화가 더해지면서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더 심각한 원인이 있음을 암시했죠.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배웠어요. 우리 몸은 늘 솔직하게 말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탓이라며 가볍게 넘기거나 바쁜 일상에 묻힐 때 생기는 거예요.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강력합니다. 몸의 신호를 미루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할머니는 가슴 가려움증과 피부 변화를 참지 않고 병원을 찾으셨고 유방 촬영술과 조직 검사로 염증성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암은 초기 단계였고 치료를 통해 완치되셨어요. 치료 후 할머니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죠. 할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사진, 손주들과 시장에서 장을 보며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사님, 그 가려움증 덕분에 다시 가족과 행복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여러분, 가슴 부위 가려움증이 모두 염증성 유방암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달 이상 지속되고 특히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거칠어지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유방 촬영술 같은 간단한 검사로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에요. 자,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슴 가려움증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면 이제 이 5가지 신호를 하나로 묶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이 5분의 공통점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분의 이야기를 되새겨보니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귀뒤 가려움증, 박민수 할아버지의 등 가려움증, 이명자 할머니의 항문 가려움증, 최영철 할아버지의 종아리 가려움증, 그리고 정미경 할머니의 가슴 가려움증까지
이 5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작은 가려움증을 무시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생명을 구했다는 점이죠. 이분들의 가려움증은 뚜렷한 발진 없이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났고 연고나 보습제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피로, 체중 감소, 야간 발한, 체주말, 소화불량 같은 동반 증상이 함께 있었죠.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폐혈병, 췌장암, 직장암, 림프종, 염증성 유방암 같은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가려움증이 암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이유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 특히 특정 부위에만 나타나고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건 몸이 나를 좀 살펴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끄럽거나 귀찮더라도 병원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간단한 혈액검사, 초음파, 내시경, 유방촬영술 같은 검사로 큰 병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민감한 부위의 가려움증에 대해 말하는 게 쑥스러울 수 있지만 조기 진단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때 병원을 갔더라면 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여러분은 그 후회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간단한 비법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호 박사였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